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의 제목은요, 확률이 좋지만 내가 10번 해갖고 8번은 이기지만요, 2번 손실이 커갖고 전체적으로 손실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좋은데 이건 손익배가 안 좋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률은 떨어져요. 한 10번 중에 3번 정도는 이기거든요. 근데 7번 정도 손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3번 정도 수익금이 커갖고 손익비가 좋아. 그럴 때는 수익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확률과 손익비를 항상 염두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한 거 있잖아요. 주도주, 전 주도주 한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주도주에서요, 돌파와 눌림 베팅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 말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매매할 때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진짜 영상 짧게 한 10분 내로 좀 가볍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말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면요, 주도주는요, 이렇게 1차 급등 나오고 나서요, 1등주 한해서 1등주라고 할게요. 1등주라는 가정하에서요, 조정을 이 녹색까지 적용받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이 얇아요. 조정이 얇고 2차 파동이 더욱더 가파르게 나옵니다. 1차 파동 완만하고 조정이 얕으면 2차 파동이 강력하게. 그리고요, 주도주 1등이 아니라 막 2, 3등, 뭐 4등 후속주 할수록요, 이렇게 조정이 깊고요, 반등 확률도 약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주도주라면 보통 저는요, 이 녹색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매매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로 능숙하기 때문에 장전에 당일 장전에, 그리고 또 장중에 이슈를 좀 확인해요. 그 다음에 섹터에 영향을 가는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장전이라든지 아니면 장중이라든지. 그래서 강력한 섹터가 포착이 됐다. 그게 주도 섹터다. 예를 들면 시장 전체가 있으면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관련 종목들을 빠르게 살펴봐야 돼요. 막 살펴볼 거 아니에요? 쭈루루루루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1등주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장 강한 종목을요, 일봉 보고 분봉 보고요, 지지저항 파악하고 나서 돌파와 눌림을 공략을 합니다. 제가 오늘로 따지면요, 나우 로보틱스와 MD스테이크로 한번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은요, 차트적인 타점보다는요, 타점보다는 어떤 식으로 베팅을 하느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우 로보틱스라고 한다면요, 이게 돌파 맥점이죠. 만약에 여기가 돌파 맥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눌림 맥점이죠. 그쵸? 그 맥점 부근에 있었을 때의 그 비중, 베팅 방법이랑요, 좀 이격이 벌어지거나, 맥점에서 이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갔을 때의 그런, 베팅 방법과 손절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걸 제가 실제 매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돌파 베팅과 눌림 베팅에 대해 특징을요, 아주 간단하게 여기다 써봤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요, 1천만원으로 한다는, 그죠? 1천만원 있다는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한 종목에 1천만원 들어간다는 가정으로 설명할게요. 그래야 설명이 편하니까요. 일단요, 제가 나우 로보틱스를 공략하기 전에요, 전일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정리를 했을 때, 제가 전일 시장을 이렇게 세 줄 요약을 했을 때요, 신규 상장주들이 강했어요. 특히 개별 이슈 부각받는 종목들 위주로요.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에다가 제가 무게를 두고 관심을 가졌고요. 실제로 전일요, 제일 강했던 게 신규 상장주 플러스 알파, 여기에였습니다. 신규 상장주 이쪽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신규 상장주 위주로요. 일단 그걸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신규 상장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길래요, 그 중에 이제 나우 로보틱스 평소 때 지금 계속 강했죠,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고 눌림 받고 급등하고 눌림 받고 급등하고 이런 지금 국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또 강력한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유입이 되면서요, 이게 일봉봉상 100억이거든요. 이게 100억대거든요. 이게 50억대예요. 엄청 큰 돈입니다, 오전장에.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 트렌드라는 거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또 강한 흐름을 보이겠구나 해서 타점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못한 타점입니다. 이거 보시죠. 이거 왜 들어갔냐면요, 좀 로봇이 과도한 슈팅이 좀 잘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평소 때 설명했어요. 주도주 매매는요, 이렇게 N자형 2차 파동으로 나오는데요, 보통 이렇게 1차 파동 갈 때 있죠. 1차 파동은요, 의미 있는 구간, 돌파 구간인데, 1차 파동은 보통 저항대 막혀요, 한 번요. 여기 보시죠. 여기가 이제 저점 대비 15% 라인이거든요. 이게 주도주 저항 라인이에요. 첫 저항 라인. 대부분 통계적으로 여기서 잘 막혀요, 처음에는. 여기도 막히죠. 근데 막혔는데 왜 샀냐? 이 광기가 붙으면요, 오전장이잖아요. 특히 오전장 광기가 붙으면요,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20% 이상까지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샀으면요,
여기서 샀으면 제가 비중 베팅을 했을 거예요. 1천만 원이 있으면은요, 뭐 예를 들면 500이든 1000이든 한 방에 샀을 겁니다. 그리고 손절을 여기로 짧게 잡고요. 이 양봉에 접근했다면 이해되시죠? 또는 이 양봉에 접근했다면요, 바로 한 방에 베팅을 했을 거예요. 1천만 원이라는 가정이라면 1천만 원을 한 번에. 그리고 손절은요 1% 내외로 짧게 잡아요. 왜냐면 내가 사자마자 바로 안 가면 손절이에요. 돌파 매매는 한 번에 비중 베팅 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샀잖아요. 이건 한 번에 사지는 않았어요. 광기를 노리고 조금 소액 수익을 노리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막혔잖아요. 슈팅 줬으면 그냥 바로 던졌어요. 2, 3%면 던졌는데 여기서 들어간 것도 한 이제 비중이 한 20% 정도? 예를 들면 200만 원이죠. 1000이면은 200이죠. 그래서 2, 3% 정도 주면 던지려고 했는데 안 준 거예요. 막혔네? 근데 이 주도주 있죠. 주도 섹터 1등, 특히 강력한 종목은요, 이렇게 막히고 나서 첫 눌림이 오면요, 이 눌림이 잘 먹혀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해서 차라리 안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 못 잡았으면, 여러 데서 못 잡았으면 안 해도 되고, 여기 첫 눌림 왔을 때, 이 녹색 라인 보이시죠? 이 녹색 라인 아까 보이셨죠? 여기 보시면요, 이 녹색, 주도주는 여기서 반등이 강력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눌림으로 접근할 때 여기서 더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영역에서 저는 이제 조금 이게 강력한 종목 흐름을 많이 보인 종목이라서 또 오전장이다 보니까요. 빠르게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영역에서 샀죠. 근데 제가 여기서 샀을 때 저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게 전일고가고요. 그리고 이 핑크 라인 있잖아요. 이게 중심선이에요. 제가 주도주 중심 라인을 뭐라고 하냐면요, 당일 추세선이라고 해요. 이 추세선을 깨면요, 그날 그 주도주다 할지라도 그건 추세가 깨졌다고 무조건 손절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손절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라인이요. 그러니까 이거 1차 급등이죠. 그리고 조정이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데 이 검은색이 있잖아요. 이게 1차 파동의 중심 라인이에요. 이게 여기 깨지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밑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반등이 와야지만이 주도주가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슈팅 뭐 안 주고 밀렸으니까 눌리면 먹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가정하면요, 만약에 이렇게 슈팅 주죠? 이렇게 과하게 슈팅 주죠? 그리고 나서 눌리죠? 그러면 안 해요, 눌림. 왜냐면요, 이렇게 적정하게 여기서 막히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과도하게 팍 슈팅이 와버렸다. 그리고 눌린다. 여기서 아마 이렇게 슈팅이 오면요,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 많이 물렸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더 슈팅해갖고 막 따라갔으면요. 그럼 여기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요, 물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슈팅 오고 눌리고 나서 이렇게 반동 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이건 제가 경험을 많이 해갖고 알거든요. 그리고 그 심리적인 그런 면도 있잖아요. 여기서 다 물렸으니까 이제 세력들이 팔고 이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한테 팔고 해갖고 이렇게 슈팅이 크게 나오면서 크게 거래대금이 터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눌림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그래서 슈팅 주면 파는 거였어요. 여기서 들어가면요. 그렇지만 슈팅 안 줬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본 거죠. 첫 눌림. 그래서 여기서 점 더 산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만약 천을 채웠다. 분할 매수에서 천을 채웠다. 그럼 손절은 어디로 잡냐면 여기 무조건 여기입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절대적 손절 라인. 근데 흐름 보고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흐름이 아니다 싶으면. 근데 일단 여기는 확실히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전장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깰 리는 거 없다고 봤고, 만약 깼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 근데 요 정도 이 녹색 있잖아요. 이 녹색 라인은 밑에까지 더 밀리고 반등 오죠? 그러면요, 반등할 때 그냥 본전가 하나 정리하든지 약손절을 해요. 근데 어때요? 아까 주도주는 이 녹색 라인에서 강력하게 반등을 해야지만이 오전장 고가를 돌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리죠? 한 요 정도까지 밀렸다가 반등 오죠? 그러면 오전장 고가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경험이에요.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밀렸잖아요. 그럼 여기 물린 사람들이 분명히 어떻게든 추매를 해갖고 빠져나올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 올 때 여기서 물린 사람이 추매해갖고 빠져나올 생각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도 물량이 막 나오면서 이렇게 쌍봉을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얕으면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조정 받고 깔끔하게 반등 오죠? 그렇기 때문에 슈팅까지 봤던 겁니다. 돌파까지 봤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했으면요, 돌파 안 받습니다. 보수적으로 청산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베팅 방법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만약에 돌파로 접근했다. 돌파 베팅. 돌파는 선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보세요.
이게 5저장 뭐 의미 있는 매물대, 여기가 매물대. 그러면요, 여기 보시죠. 여기를 돌파할 때 한 번에 매수예요. 1천만 원 있으면요, 1천만 원 그냥 다 매수한다는 뜻이죠. 아니면 두 번에 걸쳐서 매수할 수 있어요. 불타기는 평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샀는데 500만 원 샀어요. 근데 원하는 흐름으로 상승을 해요. 그럼 여기서 더 500만 원 사는 거죠. 그럼 1000만 원 채운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던지는 거죠. 이건 불타기예요. 돌파는요, 불타기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흐름으로 상승할 때 더 사는 거고, 손절은 짧게 잡고, 좀 비중 베팅으로 손익비 좋게 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절을 내가 1% 생각했으면은 손익비는 한 2%, 3%를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잡아 들어갈 때는요, 1% 손절을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 2, 3% 먹겠다고 판단하면 손익비가 좋죠? 근데 확률이 50%라고만 하더라도요, 이런 매매가 반복되면은요, 결국엔 수익이겠죠? 왜냐면은, 손절은 1%인데, 수익은 2%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손익비가 좋은 거죠. 확률만 50%면 계속 누적적으로 수익이 쌓이겠죠? 그래서 돌파 매매를 잠깐 정리하자면요, 돌파는요, 맥점에서 주도주 1등을 잘 포착했다면요, 한 번에 매수가 가능하고, 대신에, 손절은 짧게 잡아야 돼요. 손절은 칼같이 짧게 잡아야 되는 거죠. 손익비 좋게. 2%를 발했다면 1%를 손절 잡고요. 뭐 한 3%, 4%를 발했다면 1.5%, 2% 이런 식으로 손익비 좋게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돌파 들어갈 때 이 종목이 탄력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자마자 바로 가지 않으면은 이런 거는 손절을 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맥점에서는. 근데 제가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는 한 방에 들어가죠. 만약에 1000만 원을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요, 바로 안 가고 그냥 밀렸을 때 바로 손절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이 1분 만에도 손절을 해야 돼요. 만약 1000만 원 다 들어갔다면. 왜냐면 여기 밑으로 떨어질 때 추미할 돈이 없잖아요. 이런 거 버텼다가요, 손실이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추미할 돈도 없고 한 방에 베팅했기 때문에 돌파 타점에 맞는 그런 구간에서 비중 베팅을 했을 경우는요, 혹시라도 추격 매수해서 비중 베팅 한다 하면 손절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추미한 거는요, 여기서 크게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 나오는 걸 바라고 들어갔지만 크게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눌렸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나왔어요. 20%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밀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욕심부리다 못 팔았어요. 밀려요. 본전이라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렇게 밀렸어요. 일정 부분 수익 실현 못하고. 근데 이렇게 막 밀려요. 근데 여기서 막 추미한다. 그건 최악의 매매예요. 왜냐면 슈팅 준 거를요, 밀려서 샀을 때는요, 이거 반동도 잘 안 나오고 더 떨어지는데, 이런 거는 물타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돌파는요, 물타기는 아니에요. 돌파는 내가 원하는 흐름이 갔을 때 불타기를 하는 그런 매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짧게 넘겨보고 돌파에 성공하려면 그럼 뭘 해야 되냐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주도 섹터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주도 섹터 중에서도 1등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1등에서도요, 맥점을 잘 봐야 돼요. 맥점 같은 거. 맥점 놓치면은요, 이렇게 아쉬우면 소액으로 해갔다가 이렇게 눌림 왔을 때 좀 더 사갖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더 오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부분요, 트레이딩 고수들, 저도 이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뭐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했던 사람들만 해도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사이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한 50명이 있다고 치면요, 한 5명 정도가 다 돌파 매매예요. 거의 90%가 돌파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분들이 성공하냐면요, 일단 손익비가 좋죠. 한 번에 매수하죠. 소액으로도 금방 돈이 쌓인단 말이에요. 잘만 하면. 이 전제는 뭐냐면요, 잘하면. 돌파에 성공하려면, 잘하려면은 주도 섹터를 잘 봐야 되고 대장주를 잘 봐야 되고요. 그 명확한 손절 원칙을 지켜야 돼요. 자기가 산 타점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유연한 베팅 노하우는 스스로 경험에서 나온다. 이격이 딱 맞는 그런 맥점 돌파였을 때는요, 돌파로는 한 방에 매수하고 손익비를 크게 가져가는 거고요. 근데 조금 아쉬워갖고 이런 데서 들어갔다, 한 방에 들어갔다, 그럼 손절 짧게 바로 잡아야 되죠. 바로 잘라야 돼요. 여긴 스캘핑 구간이거든요. 슈팅 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조금만 들어갔다, 뭐 비중 10% 20%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슈팅 안 오고 밀리면요, 추미한 다음에 그 조정의 흐름 보고, 이게 1등주의 조정의 흐름을 보인다면은 재돌파할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더 밀렸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밀렸다, 그렇다면은 적당히 반등 올 때 손절을 해갖고 탈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유연한 베팅 노하우들은요, 이 타점에 따라서, 돌파 타점에 따라서요, 경험에서 느껴집니다. 어떤 식으로 해갖고 손실을 줄일지, 이익을 크게 먹을지. 그럼 이번엔 눌림 베팅 한번 볼까요? 눌림이 여기잖아요. 눌림 베팅은요,
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파는요, 어떤 저항선 있잖아요.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했어요. 이게 1만원이라고 할게요. 1만원 돌파했어. 그럼 바로 사잖아요. 시장가로 바로 긁어버리잖아요. 한 방에 1000만원 샀고 한 방에 1000만원에 사는 거죠. 만원 돌파했을 때 뭐 1100원이든지 해갖고 하여튼 한 방에 사잖아요. 왜냐면요, 뭐 돌파하는 구간에서 분할을 어떻게 사요? 그렇죠. 이미 올라가 버리는데 뭐 불타기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한 번에 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산 구간에서 바로 손절을 짧게 잡고. 그런데요, 눌림은 달라요. 선의 개념이 아니라 영역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선을 돌파해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어디서 조정을 올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가 1만원이라면 1만 100원에서도 올 수 있고 9,900원에서도 반등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눌림이 어디서 정확히 올지에 대해서는요, 아주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한 가격에서 잡으려고 하죠. 1만원이라고 하면 딱 만원에서 잡을 거야 라고 걸어두면요, 안 사지고 반등하거나, 그쵸?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역으로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해요. 예를 들면 9,900원에서 1,100원까지 영역으로 분할로 걸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이걸 M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모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걸어놔갖고 잡히는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M자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할로 잡아서. 좀 다르죠? 돌파는 한 방에 산데 눌림은 영역이 개념입니다. 저는 주도주 돌파를 하잖아요. 주도주 돌파 및 눌림을 하니까요, 눌림은요, 확률이 좋아요. 보수적으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1등주라는 게 판단이 되면요, 이제 돌파면에서 안 들어갔다고 칠게요. 여기요. 그럼 눌림만 했다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샀죠. 만약 1천만원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거냐면요, 나는 이 녹색 구간에서 한 500만원 정도 모으고, 만약에 더 밀리면은 이 중심이 있죠. 이 중심, 절대적인 이 라인, 이 위에서 1000만원까지 모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보통은요, 주도주, 이게 만약 1등주라는 그런 전제가 확실하다면요, 보통 이렇게 여기 깨고 바로 깨지진 않아요. 여기서 반등 와요. 이 정도까지 밀리더라도. 이렇게 1차 급등이 그렇게까지 과도한 슈팅이 아니라면요. 그 과도한 슈팅인지 아닌지는요, 제가 차차 알려드리잖아요. 계속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 과도한 슈팅이 아닌 상태에서 눌리게 되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깨지 않고 반등이 오는데, 눌리면 왜 확률이 높냐면요, 분할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분할로 잡았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여기 다 걸어놨어요. 이 녹색부터 핑크까지 다 걸어놨어요. 1000만원을. 근데 딱 500만원만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2, 3% 와요. 그럼 수익 취할 수 있잖아요. 잡힌 수량에 따라서 올라갔을 때 수익 취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보기는 확률이 좋아요. 손익비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 8번 성공했다 하더라도 2번의 실패가 그 8번의 수익을 상쇄시킬 정도의 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요, 여기까지 1000만원 다 샀어요. 그런데 반등 안 오고 그냥 깨져버려. 그러면 1천만원 비중까지 큰데 그거를요, 뭐 3, 4%에서 손절을 하게 되면 3, 40만원이나 깨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좋은데 손익비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분할로 샀다가 손절하게 되면요, 손절이 커지잖아요. 손절 금액 자체가 커지잖아요. 애당초 눌리면요, 이렇게 눌리면요, 영역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니까 어디 구간부터 어디 구간까지 물타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까 불타기가 아니잖아요. 돌파와 반대죠. 돌파는 상승할 거라고 판단하고 샀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사갖고 슈팅 줄 때 던지는 거지만, 눌리면요, 떨어질 때 사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평단을 더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 밑에다 걸어갖고 평단을 낮추면서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눌림에서 사게 되면, 난 어차피 이 고점에서 물린 것도 아니야. 난 싸게 샀어. 여기서 1차 매수했어요. 난 싸게 샀으니까 버텨도 돼. 여기서 2차, 3차, 4차 사는데 반등 없이 쭉 밀려버려요. 그러면요, 손실이 엄청 커져갖고 눌림에서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은요, 하려면요, 손익비는요, 낮을 수밖에 없는 매매예요. 이 눌림 자체가. 하지만 확률을 높여갖고 그 손익비를 상쇄시켜야 되고요. 만약 눌림을 하게 되더라도요, 절대적은, 제가 이제 주도주하니까 기법마다 다 다릅니다. 매매 방법이, 손절 방법이 다 달라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한 거는 눌림이기 때문에, 눌림을 한다면요, 나는 2차로 딱 매수를 할 거야. 이 녹색 라인 부근에서 한번 딱 매수하고, 걸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그냥 딱 한 방에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손절은 뭐 여러 대를 잡는다든지. 다시 얘기할게요. 보세요. 1천만원 있어요. 눌림을 제가 이제 하게 된다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영역 있잖아요. 이 영역에서 한 500 잡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 500 잡히고 반등해요. 그러면은 눌림으로 성공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1000만원까지 채우는 거지. 1000만원까지 채우면 무조건 약수익이면 탈출한다. 이렇게 반등할 때 1등주라는 전제하는 거에서 말하는 겁니다. 1등주 아니면 의미 없어요. 계속 실패해갖고 깡통 찹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절대선으로 보고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이게 눌림 녹색에서 그냥 깨져갖고 여기까지만 기다려갖고 여기서 한 번에 눌림 사야지. 예를 들면 1000만원이라고 할게요. 이 부근에서 한 번에 1000만원. 그래서 여기서 산 다음에 깨지지 않고 한 2~3% 정도 반동 왔을 때, 이 전고점 돌파도 안 바라고 이 중간까지만 반동 왔을 때 던지는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눌림도 내가 이 영역 있잖아. 이 녹색에서 이 핑크색 라인이 있잖아. 이 영역에서 어떻게 눌림을 잡느냐에 따라서 손절이 짧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반등할 때 익절도 딱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지만 웬만하면요. 여기서만 산다고 한다면요. 한 2~3%만 노리고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도요. 자기가 영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스스로의 경험에서 온다는 표현을 여기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도주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요. 느낌이라는 게 좀 생기거든요. 이 종목이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올 것 같다. 근데 더 밀렸다?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자기 가지고 있는 물량을요. 손절을 할지 조금 더 지켜볼지, 호가창 아니면 또는 여러가지 재료 그리고 시장 상황 어떤 테마가 강한지 수급이 이동했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 손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경험에서 온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여기 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돌파해서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눌림에서 성공하는 방법 핵심 키워드를 제가 얘기한다면요. 일단 돌파해서 성공하려면요. 주도주 1등을 맥점 구간에서 잘 사요. 이런 데서 잘 사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게 잘 샀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손절 잘 지킨다. 짧게. 예를 들면 그 돌파봉이라고 하면요. 이 돌파봉 시가 손절을 잘 지킨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최소 자기가 사는 구간에서 70%의 손익비 70% 확률은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손익비는요. 커야 돼요. 확률은 70%라고 하고 확률 50% 하더라도요. 손익비는요. 1대1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2% 먹을 거면 2% 손절 잡고.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확률을 조금 좋은 종목 보면 확률이 높다니까. 이게 좋은 종목들을 잘 포착하면 돌파 확률이 높아요. 50%는 넘어요. 저는 한 80% 정도 되는데요. 80%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손익비가 커요. 저는 손절은 예를 들면 1%, 적어도 2% 이내로 자르는데 돌파는요. 익절은요. 강한 종목들은 탄력이 좋기 때문에 우전장에 3%에서 5% 좋을 때는 막 7%까지 쭉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익비도 좋고 확률도 좋기 때문에 돌파 매매가 저한테는 주특기인데요. 어쨌든 돌파는 성공하려면요. 주도 섹터 1등 잘 보고요. 자기가 맥점 잘 보고 맥점에서 살 때 이렇게 한 방에 사잖아요. 어쨌든 한 번에 사서 손절을 짧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비 좋게 잡아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요약하면 돌파라는 거는 결국에는요. 맥점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하는 손익비가 좋은 거죠. 그쵸?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요. 내가 여기서 성공하려면은 손익비가 좋다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맥점에서 사면요. 종목을 잘 골라야겠죠. 확률을 높이면 돼요. 50%라고 한다면요. 확률이 6 정도 종목을 잘 보거나 주도섹터 1등주 그리고 맥점을 잘 봐갖고 이거를 60~70%까지 끌어올리면 확률을 조금만 잘 끌어올리면 그러려면요.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손익비는 좋기 때문에 돌파 자체가 이거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눌림에서 성공하려면 어떨까요? 눌림은요. 돌파와 달리 손익비가 좋은 게 아니라 확률이 좋죠? 왜냐면 주도주 일정 잘 모른다면요. 이게 분할로 사는데 사고 나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게 1%든 3%든 5%든요. 그죠? 본인이 분할로 사고 나서 반등이 이제 주도주 1등이라는 전제 하에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확률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등이 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눌림에서 어느 정도 분할을 사면은요. 근데 확률이 좋은데요. 실패 시 손익비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조금 샀을 때는 반등이 크게 와갖고 얼마 못 먹고 많이 샀을 때는 오히려 밀려갖고 손절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한 500만원 샀는데 200만원 샀는데 그쵸? 5% 올라버렸어. 근데 1000만원 샀어요. 1000만원 샀는데 3% 손절했어. 그러면 30만원 손절인데 200만원에서 5%는요. 수익 보면 1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손익비가 적잖아요. 그쵸? 손절을 했을 때 30이고 수익을 봤을 때 10만원이잖아요. 이 손익비 조화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눌리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싶은 건요. 이 손익비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손익비를 좀 조정시키려면요. 눌리면 차라리 애당초 보세요. 이 녹색 구간에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걸어서 사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움직일 때 한 번에 산다고 그냥 가정해버려요.
여기서 샀다고 칠게요. 여기서요. 여기 빨간 거에서. 그러면 여기서요 정하는 거죠. 나 이 핑크 라인 떨어지면요 마이너스 3% 손절할 거야. 1000만원이죠.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나는 올라가면은 3% 이상은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눌림 맥점에서 사면요 반등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률이 좀 더 높아지죠. 올라갈 확률이. 그리고 손익비 같은 경우도 이 3% 잡으면 3% 이상은 먹기 때문에 눌림으로도 어느 정도 손익비가 조절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가요. 이렇게 밀려요. 근데 어디까지 밀리고 모르지고 한 녹색 영역에 왔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녹색 영역이라고 할게요. 지금 초보자들한테 권장하는 겁니다. 유연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바로 사는 거죠. 1천만원에. 눌림이 맥점이잖아요. 1천만원 한 방에 샀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방에 샀을 때, 눌림을 한 방에 샀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내가 여기서 샀죠. 그러면 손실은 제한됐죠. 나 여기 빨간색 이탈하면 던질 거 아니에요. 3%라고 하면은. 그쵸? 근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요. 3% 이상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주도주라는 전제하에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내가 여기서 눌리면 한 200만원 조금 사갖고 올라갔을 때랑요. 오히려 더 밀려갖고 추매 해갖고 비중 커져갖고 손절했을 때 그거 생각해봤을 때는요. 차라리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요. 오히려 한 방에 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손익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1000만원어치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갖고 마이너스 3% 되면 손절을 해버리는 거고요. 올라가갖고 3%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익절을 하는 거죠. 금액을 똑같이 샀기 때문에 확률만 좋으면, 여기서는 확률만 좋으면, 올라갈 확률만 좋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여기 이 라인에서 한 번에 사는 거 얘기했고요. 이 라인에서 한 번에 산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안 샀어요. 눌림죠. 여기까지도 안 샀어요. 근데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 한 방에 사는 거죠. 이제 이 부분까지 떨어지면 한 1천만원을.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빨간색이에요. 이제 여기 핑크색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1%만 떨어지면 손절을 하게 해요. 잘 안 깨지거든요. 주도주는. 한 번은 반등 오거든요. 한 1%로 손절 잡는 거예요. 돌파처럼 짧게 잡는 거예요. 여기서 깨지면은 손절하는 걸로. 여기서 딱 산다기보다는 여기 떨어졌을 때 그냥 바로 사는 거죠. 움직일 때 이 근처에서 그냥 근처에서. 왜 또 이거를 걸어갖고 분할로 산다고 하려면요. 막 또 200만원만 잡히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오히려 막 1000만원까지 다 잡히고 오히려 더 떨어져갖고 손절하게 되면 최악이거든요. 왜냐면 조금 잡혔을 때는 수익률이 높아도 금액이 자체가 안 되잖아요. 수익금이요. 5% 올라도 1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 계속 잡혀요. 여기까지 다 잡혀갖고 1000만원으로 잡혔는데 2% 3% 떨어졌어. 20만원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손익비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권장하는 건요. 여기까지 떨어져갖고 움직였을 때 그냥 여기서 부분에서 잡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면 여기서 3% 정도 이상 반등 오면은 30만원 취하는 거잖아요. 수익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1, 2% 떨어져갖고 여기 이탈을 해버려요. 그럼 마이너스 20만원으로 손절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 번은 반등 오거든요. 주도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여기서 반등이 더 잘 오는데요. 만약에 내 여기서 눌림을 한 번에 하겠다 싶으면요. 그때는 방금처럼 얘기했던 대로 한 번에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한 번에 사냐? 눌림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와갖고 조금 샀는데 급등을 해버리면은 수익률은 높은데 수익금이 작아갖고 손익비가 안 맞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왕창 사죠. 이렇게 다 사져버려 그냥. 다 사줬는데 반등 오면서 번저가는 왔겠지만 못 팔아갖고 오히려 다시 떨어져갖고 손절을 하게 돼. 그러면 1000만원어치 다 샀는데 손실이 2%라도 마이너스 20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손익비가 안 맞아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를 맞추려면 그 눌림 구간 영역이 왔을 때 그쵸? 그냥 한 번에 사고 바로 손절을 위아래로 맞추는 거죠. 아래는 확실히 정해졌잖아요. 위는 올라가면서 흐름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대1은 넘어야 돼요. 근데 3%를 노렸으면요. 손절 3%를 잡았으면 익절은 3% 1대1 비중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기 사는 지점에서. 그래야지 주도주 눌리면서도 어느 정도 손익비를 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제가 초보자들한테 권장하는 거지 잘하시는 분들한테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또 하다 보면요. 이게 유연한 베팅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눌림을 할 때 저는요. 돌파를 할 때는 보통 한 방에 사서요. 좀 수익을 잘 보거든요. 근데 저는 눌림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분할로 샀을 때 단점이 뭐냐면요. 저 눌림은 큰 돈으로 안 해요. 지금은 눌림이 제가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 눌리는 이렇게 막 눌리잖아요. 그럼 저 진짜 조금씩밖에 안 들어요. 눌림은요.
너무 이렇게 떨어져갖고 물타기로 대응하면 나중에 이거 한 방 맞으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더라고. 그 경험이 너무 많아갖고요. 눌림은 소익으로 하는 편이긴 한데요. 본인이 그냥 눌림을 아까 제가 초보자들한테 권장하는 방식을요 한번 해보고 나서 이제 거기서 본인 스스로가 유연하게 조정을 하는 거죠.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눌림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제가 아까 그 100명의 수익률 대회 우승자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90명이 그쵸? 거의 대부분 돌파 또는 거기서 한 돌파 상따 돌파 막 이런 식으로 강한 종목을 따라가는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이었고요. 나머지 한 5분에서 6분 정도 그거 전 솔직히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주위에서 눌림으로 해갖고 막 수익률 대회 고수됐다. 눌림으로 꾸준히 수익을 봐갖고 어느 정도 경제 올라와서 못 봤거든요. 솔직히 못 봤는데 물론 있을 거예요. 제가 못 보았을 뿐이지. 그래서 전 돌파 위주로만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눌림 잘하시는 분들 보통 보면요 막 엄청나게 무한 물타기 하지 않아요. 적정한 구간에서 딱 산 다음에요 일정 손절을 딱 잡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눌림에서 그나마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럼 제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또 한번 체크해 볼게요. MDS 테크 보시면요 제가 MDS 테크도 보시면 이게 오늘 어떻게 주도주를 파악했는지 제 생각을 한번 잠깐 말하냐면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포착했을 때는요 한 10%, 13% 정도, 15% 정도 됐을 때 포착을 했었는데요. 보세요. 이때 제가 교육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퓨리오스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근데 MDS 테크라는 종목이 왜 오르나 제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MDS 테크만의 그런 개별 이슈가 이렇게 있었어요. 퓨리오사 AI 투자펀드 참여 소식. 퓨리오사 A? 요거에 지금 상승했다고? 그러면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은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고 다 봤더니요. 퓨리오사 AI 관련주도 다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테마군이 형성됐을 때 1등의 힘은 강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개별 이슈로 혼자서 급등했다면 내가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이 개별 이슈로 급등하면서 이렇게 다른 종목들도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는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한번 해볼까 찰나예요. 여기 보세요. 국내 대기업 AI 반도체 이제 퓨리오사 AI 그쵸? 레니게이드 공급 소식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섹터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섹터 이슈가 상승하는데 그 중에 이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차트 좀 많이 망가졌거든요. 여기 있는 거는. 근데 MDS는요 오늘 차트도 괜찮고 새롭게 부각받는 종목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에 이제 종목의 이슈 그 제휴 히스토리를 찾아보면요. MDS 테크라는 종목은 지금까지 엔비디아 관련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엔비디아 관련주, AI 관련주 이렇게. 근데 퓨리오사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붙은 적은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퓨리오사 AI로 오늘 첫 재료가 부각됐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좋게 봤던 겁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부각받기 때문에. 그런데 부각받고 혼자서 급등하면요 안 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했냐? 보세요. 다 같이 가잖아요. 퓨리오사 AI 관련 주식들이. 섹터 이슈로 인해서 다 같이 갔지만 그 중에 새롭게 부각받은 종목이 보세요. 상승률도 좋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좋죠. 확실하잖아요. 그쵸? 탄력도도 가장 좋지. 거래대금도 533억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한번 돌파 및 눌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능숙하면 소액으로 매매를 해보실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보세요. 엔비디아 관련주였는데 오늘 퓨리오사 AR로 처음으로 엮이면서 일봉상 돌파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지지저항을 보니까 아주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 핑크 라인이 그 지지 그거 라인이라고요. 주도주 중심 라인. 근데 제가 여기서 돌파를 안 했죠. 눌림으로 했죠. 이 15%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그게 지지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눌림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눌림으로 했을 때 그 손절 관점은 어땠냐면요. 저 여기 녹색 있죠. 이 녹색 끼지면 손절하려고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핑크색까지 안 봤습니다. 왜냐면 이 핑크색까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 라인이 아까 저항 돌파 라인이 이제 지지로 작용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게 일봉상 돌파 구간이었거든요. 퓨리오사 AI 섹터는요. 아까 다 잘 갔었지만 과거에 그쵸? 최근에 4x4부터 했고 DSC 인베스트먼트 근데 그게 차트 추세가 다 죽었거든요. 차트가 한번 볼까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요. DSC 인베스트먼트 보이시죠? 이게 올랐다가요. 최근 하향 추세에서 이렇게 반등 오는 그런 구간이 이제 차트가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 차트가 이렇게 된 거는요. 근데 이거보다 이게 오늘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평소 때 제가 강했던 4x4인가? 예, 4x4가 이게 좀 강했는데요.
이렇게 상한가 칠정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차트가 보면 쌍봉이잖아요. 쌍봉으로 지금 반등, 여기서 반등 오는 국면이잖아요. 하향 추세 속에서 반등이잖아요. 그래서 역배열, 어떻게 보면 역배열인데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차트가 좀 깨졌다고 봐갖고 단기 매매를 좀 안 좋아해요.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아까 MD스테크 보시면요, MD스테크만은 새로 부과받으면서 바닥권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한 국면이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그쵸? 그래서 차트가 그나마 제일 좋았고 전체적인 테마 형성이 되면서 1등주라고 파악했고 개별 이슈까지 첫 부각 받아갖고 이 종목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때의 눌린 관점은요, 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죠. 이런 데서 그냥 한 번에 산 다음에 이 피크 깨면 무조건 손절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너무 이격이 좀 벌어졌잖아요.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버려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손절을 잡을 거면요, 여기 있죠, 녹색 이 라인 깨지면은요 손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사서요. 저는 초보자가 아니니까 한 번에 사진 않았고요. 좀 나눠서 사갖고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좀 반등할 때 좀 덜고, 다시 많이 떨어졌으면 여기서 좀 더 사갖고 다시 반등할 때 덜고 해갖고 좀 유연하게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1등주, 아까 제가 봤죠. 왜 이걸 1등주로 받고 좋게 봤는지. 그렇다면 이건 지지저항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비중 조절만 잘해갖고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내기 쉽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물론 손절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로 비중 조절 잘해갖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던 거예요. 저같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능숙하니까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비중 조절해갖고 수익으로 빠져나올지 1등주라면 저는 그 시나리오를 다 짜고 있거든요. 많이 해봤고 매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돌파했을 때 한 3% 던지고 다시 눌림 왔을 때 잡고 돌파했을 때 3, 4%에서 던지고 이렇게 해갖고 매매를 마무리 졌던 겁니다. 왜냐면요, 이게 강한 흐름을 보였을 때 나를 따르면서 다른 것들 후속주들이 따라오는 모습들 있잖아요.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따라오는 모습들이 좋게 봤던 겁니다. 만약에 개별적으로만 상승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을 겁니다. 그때는요. 항상 테마주는 결국에는요 재료 베이스 세력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세력주, 그건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무조건 하는데, 개별 재료로 상승해갖고 혼자 돌로 상승하는 것보다는요, 개별 재료가 나오더라도, 개별 재료가 만약에 나왔더라도 이것만 이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그 군들이 같이 따라와 줄 때 화력이 좋아요. 그때 1등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후속주들이 같이 따라갔을 때. 그 중에서도 한두 종목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이 다 따라가면요, 그 1등의 그런 강함은 더 잘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매매하다 보면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요, TC 머티리얼즈 전상 매매, 이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거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해 설명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요, 전상 매매, 그쵸? TC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실제로 장중에 흘러갈 때 7,260원에서 7,160원, 이게 어디였냐면요, 이 전일 종가선 있죠? 이 종가선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 종가선 부분이요. 이걸 제가 전상존이라고 하는데, 전일 이날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하고 나서 다음날 제가 왜 이 종목을 대상으로 했는지는요, 여기다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어저께 올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배우는 실전 기법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에 대해서 제가 전상매매 대상으로서요, 어저께 TC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갖고 매매하는 방법들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종목을 압축해갖고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렸거든요. 이거 보시면 알고, 저는 실제로 이제 매매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시나리오가 다 있었어요. 어쨌든 차트상으로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요, 이 의미 있는 구간을 갓돌파하면서 상한가 갔잖아요, 전일요. 그리고 이 종목이 개별 이슈로요, 테마를 형성시켜갖고 전력 관련 주식들 3명전기부터 시작해갖고 같이 따라가면서 전력 테마가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상한가 1등주로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날 갭이 10% 이상만 안 되면 한번 저상매매로 제가 삼겠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그려갖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흐름 보니까요, 오전장에 그죠? 고가 10% 이상 슈팅 안 준다면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좀 잡혔거든요. 잡히고 나서 한 2~3% 정도 수익이 왔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그런데 밀리는 거예요, 다시요. 근데 이 밀리는데, 저기서 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단 들어보시면은요, 일단 여기서 사고 나서요, 2~3% 수익이 두 차례 정도 나왔었거든요.
세 차례나 나왔구나. 근데도 안 던졌던 이유는 아까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던졌잖아요. 시간대상도요. 11시 이제 30분이 넘어가 버리고 여기서는요. 이제 보통 제가 아까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이 라인이 좀 약간 저항대로 많이 작용하거든요. 아까 중간 그래서 여기서 저항대로 작용할 거로 판단하고 던졌던 거고요. 여기서 3.3%인가 던졌던 걸로 아는데 평당 기준으로 저한테는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하고 밀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급락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격 매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면요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손절하면서 일시적으로 탁 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오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전상매매 확률은 상당히 높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러다가 밀렸잖아요 다시. 근데 여기서 횡보하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여기서 한 차례 더 폭락하길 바랬어요. 한 7,000원까지요. 한 요 정도까지. 왜냐면요 횡보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요 폭락시켜갖고 손절 물량을 다 받아내고 급반등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횡보가 아니라 저는 솔직하게 약간 더 떨어져갖고 더 산 다음에 반등이 크게 왔을 때 차라리 큰 비중으로 3% 2, 3% 먹고 나오자라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루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지루하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11시 30분 정도 한 요 정도까지 이제 왔을 때 던졌던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던지는 물량은요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작을 때 던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급반등할 때 던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보시면 25억 이상 터져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급등할 때 이럴 때 물량을 던지는 겁니다. 분할로. 그리고 딱 슈팅 주고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또 시간대상이요. 만약에 여기서 시간대상이 이렇게 왔으면 갔을 수도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10시, 11시 넘어버렸잖아요. 그때는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바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케이스는요. 제가 실제 수익은 내긴 했지만요. 좀 어려웠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평소 때는 이거보다 훨씬 잘 수익이 나는데 오늘은 좀 어려운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전상매매도요. 제가 이걸 하나 추가하자면요. 아까 그 눌림매매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눌림매매와 다 비슷하게요. 영역을 잡는 건데 단점은요. 장점은 확률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한 10개 정도 하면요. 9개 정도 성공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패한 게 없어서 나중에 실패하면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10개 정도 하면 9개 보통 평균 9개 정도 성공하는데 1개 정도 실패하게 되면요. 그 1개 손실이 커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그런 종목은 고르지는 않겠지만 제 이제 종목 서적 기준으로요. 만약에 이제 그런 종목 한 개가 손절이 나오면 크단 말이에요. 손실이요. 왜냐면 분할로 떨어졌을 때 샀는데 손절을 해버리면은 비중이 커져 버리고 손절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손실금 자체가 큽니다. 근데 확률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보다 확률이 월등히 좋아야지만 이 종목으로 이 전상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지만 제가 아까 예전에 뭐라고 했죠? 손익비의 끝판왕은 상따라고 했죠. 왜 그 얘기를 했냐면요. 전상매매는 여기서 잠깐 비교하면요. 전상매매와 전일 이제 상따매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전일 상한가 한 사람들 한 번에 살 거 아니에요. 상한가는 한 번에 사거든요, 보통. 상따가 한 번 풀렸지만 자기 기준 이제 어떤 그 상따 기준에 맞게 매도가 안 되고 홀딩했다 쳐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갭까지 해갖고 최소한 15%막 20%는 먹잖아요. 이 상따로는요. 10% 15% 큰 비중으로. 그쵸? 상따는 손절을 예를 들면 이 돌파봉이 접근했어요. 그럼 돌파봉 시가 잡고 손절 잡고 안 깨졌잖아요. 그 상한가 가고 나서 다음날 갭까지 상승해. 그러면요. 만약에 손절을 했으면은 3% 이내로 상따에서 손절을 했지만 만약 손절 안 됐으면요. 다음날 10% 이상까지 큰 비중으로 돌파. 상따도 돌파의 일종이거든요. 들어가갖고 손익비 크게 먹잖아요. 그래서 상따 매매자들이 상따 그 종목들 잘 선정해갖고 매매를 잘하면요. 확률이 높으면 크게 손익비가 크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회 우승자도 많이 나오는 거고 실전 고수들도 상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통달한 사람들이고. 근데 보세요. 상따를 잘하면은 손익비가 크잖아요. 돌파 일종이고 한 번에 사니까. 근데 전상매매는 확률은 되게 좋잖아요. 그쵸? 상한가 이미 간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런 걸 찾아봐갖고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상매매로 확률이 90% 했다고 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상매매 이제 에 대한 대응이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물타기 했어요. 떨어졌는데도 손절 안 하고 있어요. 실패하죠? 이런 거 하나만? 그러면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상매매도 확률은 좋은데 손익비가 조금 능숙하지 않으면 안 맞는 손익비가 좀 안 좋는 그런 매매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지금 잠깐 언급했습니다. 전상매매 경험이 많으니까 분할
이게 제가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하죠. 전상매매 조건에 잘 맞는 종목을 선택하면요, 한 번에 밀리는 그런 종목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한 번에 밀리지 않고 빠져나올 기회가 중간에 몇 번씩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커졌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 안대로 더 떨어졌다 그러면요, 손실을 줄이는 방식을 택해갖고 손실 금액을 줄여서 나오는 방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매매가 있으면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다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 확률이 좋지만 손익비가 안 맞는다면요, 이 확률과 손익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맞출 것인지. 예를 들면 확률이 좋으면은요, 손익비가 좀 낮아도 되고요. 예를 들면 2% 수익이에요. 그럼 2% 손절. 똑같이 손익비가 1대1만 되더라도 확률이 50%만 넘어가면 수익이잖아요. 누적되면. 근데 확률이 좀 낮아. 한 40% 정도예요. 그럼 손익비가 커야겠죠? 나는 먹을 때 크게 먹는다. 한 10% 먹을 거고, 손절은 한 5%, 한 7%는 잘라야겠죠? 그래야 이게 누적이 됐을 때 수익이 됩니다. 손익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률과 손익비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글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정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 이제 블로그에다 올렸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다 읽어봐요. 그러면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말에서 더 추가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승률과 손익비의 관계와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그리고 승률과 손익비를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보시라고요. 링크 걸어둘 테니까 저는 요약본만 볼게요. 요약은 이겁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는요, 결론은 그거예요. 승률과 손익비를 따로 떼어놓지 생각하지 말고요, 이 둘의 반비례 관계, 둘 중에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승률 자체를 보수적으로 50% 수준으로 본다면요, 손익비를 극대화시키는 매매를 해야 되고, 승률이 적당히 높이는 선에 손익비를 타협하는 매매 구조를 확립해야 돼요. 이 내용의 글의 결론입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일반적으로요, 단기 매매는 왜 그런지 위에다 글 다 적었으니까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고, 결론만 얘기하자면, 단기 매매는요, 승률이 높아야 돼요. 승률을 높이는 매매 방식에서 손익비를 타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하죠? 그러면 승률이 한 80%는 돼야 되고요. 손익비는 예를 들면 내가 2% 손절이면은 뭐 예를 들면 1.5% 수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내가 손절을 3%로 잡는다. 그러면은 최소한 2.5%는 수익을 보는. 그러니까 손절 폭이 좀 크더라도요, 확률을 높게 가져가는 구조가 단기 매매에서는 조금 적합해요. 근데요, 중장기 추세매매라고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추세매매에서는요, 손익비를 높이는 매매 방식으로 해야지 좋습니다. 승률을 좀 양보하더라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20%, 손절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수익 볼 때는 20%, 아니면 30%, 손절할 때 마이너스 7%. 이건 손익비가 좀 낮더라도요, 승률이 한 35%, 40% 정도 되더라도, 그쵸? 손익비가 월등히 크잖아요. 이게 나중에 제가 설명하는 중장기 추세 매매, 지금 업종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방산, 조선 이런 한때 좋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통하는 그런 추세 매매입니다. 그건 손익비가 상당히 높은 구조로 가야 돼요. 그런 매매는요. 그래야지만 장기적으로 트레이딩에서 이 둘 다 누적 수익이 쌓이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었는데요. 이 내용들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또 50분이나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잡설이 좀 많네요. 항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멤버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보시 링크 달아놨거든요. 멤버십 이거 가입하는 거랑요, 그리고 멤버십 전용 영상은요, 이거 누르면은 영상 올려놓은 게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법에 맞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 기법을 제가 다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긴데, 이렇게 똑같이 맨날 그 사례가 나오게 되면요, 제가 여기다 올려드린 것처럼요, 어떤 종목들 다음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영상을 찍어드리고, 그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컨텐츠도,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공략하기 앞서서 어떤 종목들,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이 있으면 A라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겠다라고 먼저 찍어놓고요, 실제 제가 그걸 어떤 식으로 공략했는지 나중에 공개방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개 영상에다가 올려두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컨텐츠도 다양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